거시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나요? 네? 이때 2020년도에 금리 최저였어요. 어땠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대한민국 기준금리 뭐 차트 칠까요? 네. 자, 기준금리가 어디서 보죠? 한국은행에서 보나? 이거 제가 어디서 보는 걸 알았는데, 여기 있네. 기준금리 여기 있어요. 좀 더 보고 싶으면은, 자, 2020년도입니다. 자, 보세요. 2020년 10월에 기준금리 0.5%예요. 이때 저는요, 이야기를 드렸어요. 세종시 아파트 사지 말라고. 자, 보세요. 세종시 아파트가 매매가 전세가 보시라니까요. 이때 제가 정확하게 사지 말라는 시점이 이때예요. 2020년 11월, 10월 11월. 왜요? 전세가율이요 37.5%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전세가가 변동이 없었고요. 이때 세종시가요, 자, 아까 저 8만 세대라고 하는 게 어떤 국회의원이 나와서 세종시에 8만 세대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한 시점이었어요. 자, 2020년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입주물량 있는 거 알죠? 네. 그런데 제가 또 올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올해 세종시 부동산의 바닥은 올해 다질 것이다. 박앤세일 올해 끝이 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세종시에 아파트를 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세종시에 주담대 땡겨서 들어가려고 하는 실거주 수요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전에 조금 상승을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애도 없고 이제 결혼을 한 지 한 3년 차 됐는데 아니 뱃속에 애가 있거나 저는 좀 더 깔끔한 도시에서 한번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세종시로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대출 땡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갭 투자 들어간다? 여러분, 나 지금 세종시 갭 투자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머저리예요. 머저리. 네, 머저리입니다. 아니, 갭이 26평이 3억 3천이에요. 자, 35평은 얼마? 7억입니다. 갭 7억.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갭이 3억 3천이고 30평대 갭이 7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죠? 최근에 어떤 부동산 유튜버가 나 세종시 부동산 갭 투자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어이구, 등신한. 저 죄송합니다. 욕해가지고, 네. 어이구, 디귿시읒, 네. 어이구, 비읍시읒. 욕을 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뇨. 기회비용 날렸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지역에, 누구나 다 지금 현재 관심 갖고 있는 지역에 선진입을 해야지 되는 건데, 먼떨 만떨이 얘기하기 들었잖아요. 먼떨 만떨.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거. 여기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을 한다니까요. 먼저 떨어지면요, 회복을 먼저 합니다. 많이 떨어지면요, 먼저 회복해요. 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많이 떨어지고 먼저 떨어져야지, 여러분. 사이클이 좀 더, 회복 사이클이 좀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오래 들어간다? 그거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들인 거고, 네? 기다리세요. 입주물량이 가장 많은 시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암흑의 시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괜찮으셨으면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너무 인색합니다. 현재 동시 시청자 수가 170분 계시는데 좋아요가 30개예요. 여러분, 적어도 좋아요가 100개 넘는 건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우영님께서 와이프랑 부동산 투자 때문에 다툼이 있었나? 그래요? 해결되면 멤버십 재가입하겠습니다. 아이고, 우영님, 왜 다툼이 있었어요? 자이 에서턴 들어가는 걸 지금 팔고 대구 투자하자고 했다가 지금 싸움 나신가요? 이러면 진짜 힘든데. 네. 옥동담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용님께서 훌륭하신 역사의식입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대구로 실거주차 이사 계획입니다. 피는 300명. 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네. 빨리 털고, 네. 투자금 확보하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자이에서 포항에, 저거 실거주하는 거 꼭 무조건 사고 싶어요. 근데 돈이 좀 여유롭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요. 포항에 자이에서 피 적을 때, 매수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드려요. 네. 오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사자마자 오른다고 해서 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실거주를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항에서요. 네. 그러면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 계약금 5천만원 아니겠습니까? 계약금 5천만원에 2026년에 입주면 지금부터 시간이 4년 남았어요. 4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소액으로. 왜? 자, 자이에서턴 분양권이 1주택이에요.
첫 번째 주택이란 겁니다. 그러면 뒤에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사더라도 자기가 있었다는요, 모집 공고할 때,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 명의 계약할 당시의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를 받든 말든 뭐 이렇게 매겨지기 때문에 뒤에 투자를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좋아요 힘 좀 내주세요. 네. 좋아요 73개입니다. 네.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세요. 네. 자,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뭐 제가 주선생 저 말이 너무 거칠고 공격적으로 말해가지고 영상 보자마자 끕니다 라는 댓글이 한 번씩 달려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까워요. 네. 왜 안타깝냐, 여러분 칭찬하고 칭찬 받으려고 부동산 여러분들의 시간을 귀하게 내셔가지고 칭찬 받으려고 유튜브 방송 봐야 됩니까? 네,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내가 나태하게 생각했으면 그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얼마 전에 또 저희 그 댓글에 또 제가 명언 하나 또 남겼다고, 거기 또 매우 네, 감동 먹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엎질러진 물을 되담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은 네, 닦으면 되는 거예요. 네? 닦고 세무를 받으려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다? 내가 그동안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매도하고 털고 나가고요, 그리고 새롭게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전문가 상담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전문가 상담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네, 하나같이 매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매수에 대해서. 하지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요, 매도를 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야기 드리잖아요. 화끈하게 매도하세요. 네, 화끈하게 매수하세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립니다. 네. 자, 우영님께서 에서턴 그냥 그럭저럭이긴 해요. 포항은 환호힐스가 분위기가 안 좋네요. 지금 현재 분양권 시장이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네, 전국 부동산이 위축된 거고, 특히 저는 포항처럼 인구가 50만 되는 도시 있잖아요. 저는 인구 80만 이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나 어차피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입주장이 좀 한참 뒤인 자리에 있었던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라피타님 반갑습니다. 선직원분님께서 세종 내년에 5생 6생 분양한다는 소문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자, MJ님께서 아직도 일산 신도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군요. 금매 나오는 지금이 적기라. 근데 MJ님, 저는요 일산을 작년 하반기까지만 매수를 하라고 했었어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월 이때, 그 이후로는 저 일산 부동산 사는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자, 제가 그때 사라고 했던 아파트는요, 그 마두역하고 주염역 앞에 있는 학군이 좋은데 용적률이 200이 안 되는, 190도 안 되는 아파트들, 그런 거 사두면은 2년 3년 보유하면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생깁니다. 물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2024년도 돼야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서결이 형님을 좀 더 너무 많이 믿어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래도 작년 10월 9월까지는 쌌어요. 네, 근데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적률이 어차피 낮은 곳은요 먼저 시작을 해요. 네, 180%대는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일산은 어차피 용적률이 낮아요. 자, 260%까지 받으면요, 지금 180%면요 80%나 올라가는 거예요. 80%나요. 네.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자, 일산에 단점이 있어요. 대형 평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를 가진 소유자들은 손해를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일산에 그런 아파트에 50평짜리 넣을 수 있을까요? 못 넣어요. 못 넣습니다. 네. 40평, 최대 맥시멈 43평 요 정도로 해야지, 84도 많이 넣고 소형도 적당하게 구성을 해야지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용적률이 80% 올라간다 했잖아요. 근데 기존에 180이면요 80 나누기 180입니다. 네, 44%에 네. 자, 260까지 주는 대신에 뭐 임대주택 조금 넣고 해서 뭐 세대수가 30%에 35% 증가한다. 그럼 괜찮죠. 네.
나쁘지 않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허니버터님께서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브 방송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말투. 네, 같습니다. 저도 투자자지만 다른 방송들은 구독수 빨고 뉴스 방송 그대로 얘기하고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줄 아나봐요. 정주행하고 잘 듣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정말 응원이 돼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동시 시청자 수가 190명 돌파하겠네요. 이제 200명 되겠네요. 여러분 좋아요 100개 넘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웬만하면 좋아요 해달라고 이야기 안 드리는데 요새 여러분들 성의가 너무 조금 떨어집니다. 예. 제가 좀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방송한 만큼 그래도 좀 성장하고, 예. 마케팅 좀 잘해서 전국에서 좀 유명한 저기 3% 나가가지고요. 네, 3% 나가가지고 자, 이번 주는 주 선생님과 함께하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방 부동산 전문이시죠? 네, 하면서 이렇게 호칭도 불러주시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근데 이게 좋지 않은 건요, 우리가 2021년부터 충분히 예측을 해왔는데 수많은 정보들에서 아직은 하락이 아니다. 그리고 거래 감소하는 것이 하락의 지표가 아니다. 라고 계속 상반된 주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고 집을 못 판 것이다. 또는 못 판 사람들도 그런 거 정보 때문에 못 판 사람도 있겠지만 다주택이라서 못 판 사람들도 있는데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 어쨌든 현 정권에서 대선 때 양도세 중과 유예 해주겠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물량이 쌓여가고 그리고 갱신청권이 도래하는 매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확실히 못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런 것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보를 담고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한 2020년도부터 생겼더라면 괜찮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상승에 취해 있더라. 상승에 취했기 때문에 눈과 귀가 다쳤다. 자,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동산 카페의 집값이 하락하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글만 써도 융단 폭격이 왔습니다. 좌표 찍히고요, 이 인간 하락론자다, 폭락론자다, 집 한 채 없다,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산, 울산, 대구, 창원 요쪽으로 글을 좀 써요. 네, 글을 좀 씁니다. 수도권에도 글을 쓰려고 하지만 수도권 어차피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 글 써봤자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네,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요, 저기 매우 좋은 카페긴 한데 그게 그래요. 사람들이 인기 글만 보기 때문에, 베스트 글만 보기 때문에 나머지 글들은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 부동산은 어차피 제가 그래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겁니다. 한번 글 쓰면은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최고치인 게 1만 정도 찍혔고, 부산도 한 1만 2천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글 쓴 게 조회수가 그 정도 찍힌다는 겁니다. 파급력은 없고요. 네. 그래도 제가 예측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았고, 부산도 마찬가지로 특히 외곽에 그 에코 델타시티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명지 부동산 사는 걸 매우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네, 울산도 저는요, 올해 초부터 매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매수할 거면 2023년도에 매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욕먹는 것도 있는데, 저기 울산의 북구가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이고 지금은 26평대 가격대 아파트가 매우 준신축 아파트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가 거의 붙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매수를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전세가가 뒷받침해 주니까요. 전세가 추가로 하락을 하려면 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없는 곳은 전세가가 그래도 받쳐준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라는 말도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추이를 지켜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지 않고 저 인간 지가 투자한 거 추천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말씀 한번 들어보았고요. 네. 배짜기 먹지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좋아요 꾹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좋아요 100개 넘었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좋아요가 150개 넘도록 부탁드릴게요. 네. 가봅시다, 여러분. 네, 좋아요는 돈 드는 게 아니죠. 자, JD킴님 24년 중반 대구 신안 노립시다. 이렇게 하셨고요. 자, 이창훈님께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1급지와 이창훈님 그러니까요, 인천 송도 국제도시 2023, 24 입주장 시기에 피 적당히 주고 신축에 갭 투자는 어떨까요?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갭이요? 갭 투자를 하신다고요? 아니, 전세가 매매가 차이가 그렇게 큰데 그 수억을 그냥 인천에 넣는다고요? 왜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창호님. 자, 피적당이라는 말이 얼마예요? 그냥 뭐 매매가 뭐 10억이다. 전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전세가? 입주한 아파트 전세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자, 인천 가봐요. 인천. 자, 우리가 송도에 더샵 하버뷰 있죠? 이거 가봅시다. 33평이 얼마예요? 8억 8천이에요. 8억 8천. 네. 근데 21년 8월 10일부터 네 1년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거래가 없어요. 어차피 매물도 적어서 거래가 없었겠죠. 네. 자, 아무튼 간에 이게 다음 거래일한다? 그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송도 더샵 하버뷰. 자, 보세요. 84 타입이 매물이 있을까요? 자, 8억 9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인천에, 네? 인천에 21년 8월 10일에 8억 8천 거래가 찍혔는데, 그 다음부터, 네, 거래가 한 건도 없는데, 지금 8억 9천이 나와 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거래 안 돼요. 네. 자, 전세 볼까요? 전세 6억입니다. 네. 거래가 될까요? 전세가? 자, 이렇게 전세가 4억 5천 이렇게 있죠? 뭐 갱신청권 전에 5억 8천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10억짜리 사면은 어떻게 될까요? 4억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금 많이 들어갑니다. 왜 사야겠죠? 네. 지금 살려고 하는 이유가, 인천이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발전한대요. 인천이요, 제2의 판교래요. 누가 그랬죠? 땡땡 부동산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네. 송도에 대해서 계속 장밋빛 전망을 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대한민국에서 발전 안 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다 발전합니다. 네? 하물며 울릉도도 발전해요. 하물며 땅끝마을 해남도 발전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런데 도시가 계속 발전하는데 그 발전한다는 그 장밋빛 미래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건 아닙니다. 사이클을 따라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수도권 장기간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네? 하락한 지 고작 몇 년 안 돼요. 1년이잖아요. 하락한 지. 과거에 인천이 하락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동춘 서커스. 네. 자, 보세요. 32평 볼까요? 나오나? 이거는 안 나오고. 자, 세대수가 가장 많은 거 어때요? 2007년에 3억 3천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본전이 13년 만에 왔어요. 13년 만에요. 인천이 왜 본전이 13년 만에 왔습니까? 13년 만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천의 본전이 13년 만에 온 이유는 단언컨대 서울이 늦게 올랐기 때문에 13년 만에 온 거예요. 서울이 오르고 분위기가 좋으니까 인천도 오른 겁니다. 왜? 인천이 싸니까. 그동안 못 올랐던 이유. 자, 경기도 광교 생각해보세요. 판교 생각해보세요. 계속 입주물량 때려 부었잖아요. 그게 3기 신도시라고요. 3기 신도시. 물론 살짝 반등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투매 때문에 꺾일 수도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냐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주택자분들 어차피 바닥 못 잡아요. 떨어지는 칼날 어차피 못 잡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 때나 살 거면요, 차라리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네. 남말 듣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남말 듣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김현선님 반갑고요. 우영님께서 선생님, 대구가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불장 때 만천동 우방타운 2차 재건축 확률은 있을까요? 자, 우방타운 2차요? 가볼까요? 자, 만촌 우방타운 2차. 네. 여기에요. 여기 390세대. 자, 지금 저기 용적률 나오나? 아, 이거 아니고. 대지 지분 용적률. 네. 용적률이 213%네요. 세대당 대지 면적은 13.7%로 괜찮은데 용적률이 다소 높기도 합니다. 네. 높기도 하고 213%니까 대구의 270%까지 받으면 52%, 57% 정도? 47%잖아요. 47%가 남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더 많이 떨어지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세대수 390세대 글쎄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물론 뭐 억지로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이런 비싼 아파트 투자는 하진 않겠죠. 네. 투자는요, 싸야 돼요. 싸야 됩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네.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